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기혼자분들이 결국 왜 이혼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싫은 일에 대해서요,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모든 이혼의 사유가 이것은 아니겠지만, 싫은 것을 맞춰주는 것의 문제는 연애에서 시작해서 결혼까지 이어졌다가 이혼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끝내는 것은 연애가 끝나야 하는 유일한 이유이며 결국 사람들이 관계를 끝내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해요. 연애와 데이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들마다 다양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정신과 의사이신 이분의 연애 이론을 제 나름의 시각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재밌습니다. 연애가 즐겁지 않으시다면 연애에 아마 공포감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어떤 종류의 공포를 가지고 연애에 접근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왜 공포를 느끼고 계시냐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호감을 주지 못하는 걸 걱정하실까? 데이트는 사회생활의 일부거든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데이트는 또 너무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걸 여기서는 또 못하게 될까봐 공포가 오고요. 사회생활을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못하던 그것을 또다시 못하게 될 것 같은 예상 때문에 공포스러우신 거예요. 하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데이트를 사회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것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요. 성공한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자신이 아닌 사람을 연기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연애 때 그런가 보다 했던 문제들은 결혼 후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혼자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답은 여기 있습니다.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첫 데이트를 했는데 잘 안 됐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거예요. 연애와 데이트는 호감을 줘서 오늘 예스를 얻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누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잘 맞고 좋아하는지를 알아내는 게임이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을 걸러낸다가 룰입니다. 연애의 룰이 뭐라고요? 안 맞는 사람을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데이트에서 호감을 주지 못했다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그건 연애의 기본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잘 보이고 있을까? 그 문제는 연애에서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좀 찾아보자. 제가요, 전직 인사 컨설턴트로서 특히 남성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연애가 뭐예요? 가급적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서 시간을 좀 보내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데이트 조언들을 보시면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인기 있는 남자, 인기 있는 여자를 설명하는 수준,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좋아하는 수준이 뭐예요? 얼굴, 깔끔하게 옷 입은 차은우, 깔끔한 원피스 입은 카리나를 흉내내라.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연애 조언 없어요. 성숙하게 연애한다라는 건요. 이분의 조언처럼 다소 싸가지 없는 태도로 연애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그냥 가볍게 만나고 한 번에 한 사람은 진지하게 만나면서 온라인 채팅, 문자, 전화통화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 전화를 하나, 문자를 해야 되나, 너무 이른 시간에 연락하면 귀찮을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이런 건 정말 부분적인 문제일 뿐이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냥 전화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화 안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소통의 방식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방식으로 맞춰서 의사소통을 해주실 거고 그렇게 되면 입장을 파악하기가 매우 쉽고 전화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나와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의사소통 수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내가 아닌 사람을 연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경험입니다. 저는 성격이 약간 남성스러운데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 첫 책을 냈을 때도 이거는 남성 대상인지 여성 대상인지 되게 불분명해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그걸 되게 힘들게 뜯어 고쳤던 기억도 있고
항상 남초 회사에서 일했었고 지금도 거의 남성분들이 많이 구독하시는 채널이기도 하고 그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저의 남성적인 취향은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제가 왜 이럴까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어떤 타겟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제 취향이 이렇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든 생각이 제가 어릴 때 책을 좀 많이 읽은 데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릴 때 여성이 쓴 책을 읽은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4 때는 김홍신 선생님의 인간시장을 진짜 재미있게 숨도 안 쉬고 되게 강렬하게 읽었었는데 거기 주인공이었던 장총찬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상마초스러운 책들을 섭렵해 갔었고 저 경제학 덕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제학자도 폴 볼커거든요. 경제학자 중에 그리고 경제사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경제정책을 쓰신 분인데요. 미들네임은 아돌프로다가 역시 미들네임도 강력합니다. 이분이 연방준비대도 의상이셨는데 담배는 가장 독한 걸 피시고 레이건도 유명한 꼴초인데요. 둘이 항상 싸우면서 새벽 3시까지 담배를 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그 회의실 방문을 열었을 때 항상 용기가 자욱하더라. 이런 썰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항상 초강수를 두는 걸로도 유명한데 초고금리 정책으로 미국의 자영업자들이 다 썰려 나가서 그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정말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총 들고 백악관으로 찾아오고 집에는 뭐 동물 죽은 거, 샷건 이런 거 계속 보내고 벽돌 공장 노동자들이 죽여버리겠다고 그 정말 8톤 트럭에 벽돌 싣고 와가지고 시위하면서 실제로 그때 던진 벽돌 자국들이 아직도 백악관 담장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벌목업자들, 통나무 싣고 백악관 찾아오고 정말 전국 모든 자영업자들이 저주를 퍼붓는데도 아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견디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버티시고 결국은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죽은 대공황을 살려낸 위대한 경제학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경제학자들 보시면 되게 못생겼죠. 그래도 다 스포츠카 막 빨간 거 끌고 여자 겁나 만나고 댕깁니다. 하지만 볼커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매우 순정적인 로맨스로도 저 같은 덕후들 사이에서는 유명합니다. 암튼 제가 취향이 이래서 연애를 할 때 아예 시작부터 저를 좀 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본 모습을 들킬까 봐 엄청 무서워하면서 연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맞춰줬죠. 저 예전에 남자친구가 현아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니 현아를 좋아하는데 나를 왜 만나는지를 정말 모르겠는데 근데 저에게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저 아직도 현아 정말 싫어합니다. 나한테 뭔가 강요를 한 건 없는데 내 앞에서 계속 현아 얘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랑 정반대 타입이라서 그럴까요? 지금도 현아를 보면 속이 막 너무 답답하고요. 현아가 막 섹시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제 트라우마가 계속 건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숨기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긴다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좋을 일은 없어요. 아무튼 연애를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이상한 의미 부여는 절대 제발 하지 마세요. 즐거웠다면 만나고 아니면 빠이 하겠다. 그것이 큰 규칙이고 오래 싱글이었는지 짧은 기간 싱글이었는지 나에게 충분히 반하지 않았는지 너무 늙었는지 너무 어린지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난해한 기준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즐거웠다면 다시 만난다. 아니 그렇게 즐거웠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즐거웠고 다음에 만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라면 다시 만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첫 데이트에 너무 불안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믿어지지 않으시고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연애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은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일을 제안하면 더 편안해지고 나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데이트에 커피 한 잔 하는 건 괜찮지만 그저 앉아서 이야기만 한다면 진짜 내 모습은 나오지 않고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밖으로 나가서 재미있고 별로 효율성이 없는 일들을 하면서 긴장을 풀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보세요. 데이트는 사회생활의 일부이지만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나 낄끼빠빠는 없습니다. 연애는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에게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같은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거예요. 데이트 또한 나에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기혼자분들이 결국 왜 이혼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싫은 일에 대해서요,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모든 이혼의 사유가 이것은 아니겠지만, 싫은 것을 맞춰주는 것의 문제는 연애에서 시작해서 결혼까지 이어졌다가 이혼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연애 관계가 나에게 맞지 않을 때 불필요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그냥 노 땡큐 하면서 말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정말 큰 불행의 씨앗인 거죠.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끝내는 것은 연애가 끝나야 하는 유일한 이유이며 결국 사람들이 관계를 끝내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해요. 데이트의 목표는 미래가 있을 것 같은 한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